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 여러분들 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죠? 뭐 영화관이나, 그죠? 이렇게 집에서 TV를 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이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각 예술이다, 뭐 언어 예술이다, 그죠? 또는 음악 예술이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그죠? 모르는 게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또 주식시장도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이 얼굴이 이렇게 좀 약간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상가들이 이렇게 관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을 왜 봅니까? 내가 이제 어떤 명예를 취할 거냐, 그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질 거냐. 그 관상가들이 보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 얼굴 중에서 사실 이 얼굴이라는 거는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을이라는 거는 우리 뭐 민족 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을이라는 거는 그 영혼을 뜻하는 거고, 굴이라는 거는 이제 꼴, 그죠? 이 영혼의 꼴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관상가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눈과 입입니다. 눈은 우리가 이제 뭐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죠? 눈이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관상학적으로. 그러면 그런 반면에 입은 어떠냐면은 클수록 좋아요. 재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막 입을 막 이렇게 찢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입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면은 이 눈동자, 검은 눈동자와 요 검은 눈동자 요 사이에 있는 이 사이즈가 가장 좋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거울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 눈과 입이라는 거는 이 표정의 어떤 궁합이 딱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데 눈은 울고 있는데 내가 주식해가지고 이 좋은 시장에 돈을 못 벌어 죽을 맛이다 하는데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스마일은 어떻습니까? 눈도 스마일 올라가고, 그죠? 입꼬리도 올라가는 이렇게 표정 그 궁합은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보면은 이 눈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언어 궁합이 맞지가 않아요.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집에서 그 금전적인 권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배우자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그 계시는 뭐 사모님이나, 그죠? 이렇게 여성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제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잃어서, 그죠? 너무 속상하다. 지금 이제 주식이 5,000포인트를 가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은 너무 많은데, 그죠?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배우자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이때까지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 그죠?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했어. 지금 주식이 5,000포인트 간다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막 죽어야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머리를 쥐어박고 이제 배우자 앞에서 막 그렇게 합니다. 하면은 배우자가 뭐라고 하죠? 그래, 죽어, 죽어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궁합에서 그 당사자가 죽고 싶다라는 게 정말 죽고 싶은 거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실력 갖췄으니까 나한테 좀 다시 투자를 해서 도와줘 이런 얘기고, 배우자는 그래 죽어 죽어 이 얘기는 그래 너 얼마면 되겠냐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이 그 뭡니까 하는 그 행동과 표현하는 방법이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부분을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습니까? 2주간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방송할 때 우리가 2주 동안에 이 해지성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자 이랬는데, 바로 제 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바로 벙커 버스트를 그저 터뜨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트럼프도 말과 달리 역설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느냐?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로 이 역발상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식 격언에도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하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그죠? 여러분들은 그걸 굳이 그대로 보지 않고 역설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조정이 조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것도 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상승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제가 왜 상승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역발상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에는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뭐 지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그죠? 흑산병이 떨어지면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외인들이 뭐 8천억, 그죠? 5천억 막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니까 야, 이것도 시장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조금 불안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고 나면은 불이 금방 꺼집니까? 잔불이 있잖아, 그죠? 이 잔불까지 다 정리하려면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작년에 보면은 산불이 많이 났을 때 보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주식시장도 한번 이렇게 들어왔던 이 유동성 자금은 쉽게 그렇게 뭐 5천억 팔고 8천억 팔고 이렇게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죠? 좀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인데 굳이 내가 이 높은 가격에서 잘못 사가지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 뭐 상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도 있지만 어제 여러분들 그 부동산 규제에 관한 그죠? 그런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이 자금을 이제 어디로 이제 부동산도 재미없어. 그죠? 뭐 국채도 그래.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자금을 어디로 지금 몰아주고 있느냐면은 주식시장으로 몰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인들이 팔고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목 교체거든요. 걔들이 지금 조선주들 많이 올랐으니까 조선주들을 팔고 지금 뭘 사고 있습니까? 반도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조율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 방송 잘 들으시면서 그래서 또 어떤 방향성을 만들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이 그죠 많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의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별적인 종목은 어떤 거냐면은 저가 종목, 중소형 종목, 그죠? 그럼 지금까지 외인들이 들어와서 움직였던 종목은 뭡니까? 우량주잖아, 그죠? 그리고 시총이 세고, 그죠? 이런 종목들이었지만. 이 하반부로 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저는 약간 틈새 전략으로 보거든요. 그냥 시장을 한번 땜빵하는 그죠? 어차피 시장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못 움직인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전부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약간의 어떤 시소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원전 해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굵직한 종목이면서 좀 시장을 조금 움직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아무래도 뭐 우진엔텍, 그죠?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 KPX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재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료가 노출됐잖아. 그죠? 그런데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그죠 흐름을 좀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어제까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미국의 서클 주가와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처음에는 좀 뭐 미투온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 아톤이라든지 뭐 다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그랬다면은. 지금은 그 이후에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미 카카오 관련한 종목들,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그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AI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서 뭐 네이버라든지 LG가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부에서 100조를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만의 AI를 만들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도 보세요. 우리만의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이 있듯이. 이래서 우리만의 그 AI를 만드는 여기에 100조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물론 AI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은 뭐 로봇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나 뭐 LG가 어느 쪽에서 이제 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은 AI, 로봇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 반도체들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위축돼 있었잖아, 그죠? 반도체 하면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가는데 이번에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한 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30조를 찍었는데요. 죄송합니다. 30만 원을 찍었는데 이 지금 사실 이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지금 현재 200조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 359조인가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의 시총을 뭐 따라가는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30만 원을 찍었고 지금 30만 원을 찍고 나서도 좀 더 갈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총을 따라간다면 뭐 4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뭐 HBM 관련한 그런 어떤 반도체들 한미 반도체라든지 미래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제주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부분이 이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개인들이 죄송합니다. 외인들이 팔고 다시 포트를 짜는 쪽이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무인 택시 그 테슬라 뭐 무인 택시 로봇 뭐 이런 것 얘기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었거든요.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종목 애경 케미칼을 필두로 해서 뭐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나인테크 역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코로나 때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사셔가지고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가는데도 내 종목은 왜 안 가는가 이렇게 많이 속상하실 텐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순환하게 되어 있고 주가가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그럼 주가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들이 전부 다 바닥을 벌벌 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또 그 2차 전지를 또 한번 이슈화해서 주가를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세력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는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간을 좀 두시면은 뭐 저는 뭐 시장이 움직이면은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그 뭐 인구 정책 관련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정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인구 구조에 대한 이런 어떤 변화라든지 그러다 보면 항상 움직이는 게 저출산 관련한 종목인데 사실 요 지금 보면은 뭐 에르코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 뭐 아가방 컴퍼니가 움직이고 꼼비가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 이제 이 저출산 관련한 이런 어떤 테마들은 그냥 약간의 한 번의 틈새 전략이지 전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에서는 조금 이제 약해졌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재료라는 거는 자꾸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뭐 좀 불법적인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도파민이 조금 나올 때와 많이 나올 때 그 강도를 자꾸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줬을 때 자극이 가지만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자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시장을 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 코너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뭐 제 유튜브, 그죠?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 밴드, 그죠? 뭐 저는 이제 제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또는 뭐 이델리온에서 또 제 쇼츠가 또 많이 올라가고 또 여기 이델리 TV에서 요 하는 요런 내용들도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이런 트레이딩 방법은 뭐냐면 이제 요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다 그날 사서 그날 다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잖아요.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타 있는 경제 방송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들으신다면은 여기서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지수가 좋으니까 이거 이제 전업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게임을 잘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한 달 월급도 뭐 더 이상 벌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 40대 그죠? 50대가 넘으면은 이 하늘이 되게 맑아도 이렇게 맑게 보이지가 않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게 웃음이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꽃하고도 얘기합니다. 뭐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수국이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예뻐? 그죠? 또 강아지하고도 얘기하죠. 너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뭐 오늘 어때? 기분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동식물들하고도. 근데 왜 이 40, 50대가 힘들어지느냐면은 그만큼 어깨에 무게감이 많다라는 거죠. 제일 힘든 시기잖아. 자녀가 이제 크고 공부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이래 벌었는데 내가 한번 딱 잘 땡기니까 이야 이거 뭐 한 달 월급도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천후 매매라는 건 어떠냐면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아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업 투자를 고민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매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했어요. 하락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매일 예를 들자면 나는 5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매일 100만 원을 벌겠다. 그러면 매일 100만 원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벌어줄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생계형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이 월급이라는 건 어때요? 직장인들 월급은 내가 뭐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어때요? 월급이 나오잖아. 고정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전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계형으로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 줘야 돼. 뭐 와이프 용돈 줘야 돼. 생활비 해야 돼. 이러면은 어떤 생활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규모를 갖고 내가 전업 투자를 시작한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는 어떤 분이 하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이 마음이 웅크러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수익 구조를 딱 형성했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도 파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고 나면은 본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유가 생겨. 아, 그래 내가 아침에 뭐 이만큼 한 돈 벌었네. 200 벌었네. 그럼 오늘은 막 천천히 하자.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해서 손실이 났어. 그럼 본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과다한 무리한 베팅을 해서 더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심리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 이런 생계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벌써 위축이 돼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오늘도 못 벌었네. 내일 어떻게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유 자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 나는 뭐 이번 달에 뭐 벌어도 그만 안 벌어도 그만 내가 뭐 그냥 뭐 담배값이나 벌으면 돼 이러는데 생각지도 않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굴러 들어와요. 이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딱 내가 어느 고정 금액을 벌어야 된다라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금 많은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봐라. 내가 진짜 막 날고 기는 그저 그런 실력을 가졌고 나는 뭐 생계형 전혀 신경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버는 그 직장에서 그래 나는 여기서 딱 한 20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내 버는 여기에서 30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하면은요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막 첫 술에 배부르려고 그저 내가 이거 막 닷들이 치우고 그죠? 막 전업 투자하면 막 한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뭐 5천만 원씩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금방 5천만 원 법니다. 그것도 어떤 조건이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처럼 매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아시겠죠? 그런 게 돼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다우 지수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지금 다우 지수가 멋지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는 이렇게 멋지게 가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느냐? 이렇게 또 살짝 조정을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를 했더라고.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인구가 9천 명이라더라고. 9천만 명이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면적이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한 7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2억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식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왜 저렇게 그저 어렵게 살면서도 그저 무리하게 그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이 8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호메이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이란 이라크가 누구의 승자도 없었잖아, 그죠? 세상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거는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그 동생이잖아요. 핵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불거진 상황이 지금 이 트럼프는 잘 보세요. 미국의 그 국방비가 한 1,200조에서 1,300조가 되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2주 동안 시간 줄게 해놓고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동격서죠. 저렇게 해놓고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트럼프가 왜 그죠? 자기 국방비의 예산, 그 벙커 버스트, 그 B2 스텔스 그 격축이 있잖아요. 걔만 실을 수 있는데 그 벙커 버스트가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길이가 6m에다가 뭐 무게가 13톤에다가 그 한계가 얼마냐면은 15조랍니다. 그러면 그 B2 스텔스기에 실을 수 있는 그 개수가 몇냐면 2개인데 지금 여러분들 뭐 6개를 떨어뜨렸다, 뭐 12개를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대가 움직이면서. 근데 한 개가 떨어뜨리면서 연속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12개가 떨어뜨려진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15조 곱하기 6 하면은 얼마입니까? 돈이 거의 100조가 넘었습니다. 자기들 국방비의 10분의 1을 거기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트럼프가 왜 그죠? 저기에다가 100조가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죠? 트럼프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뭘 다 갖고 있으면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없는 게 뭐 있어요? 뭐 마누라도 뭐 3번 그했죠. 자식들도 잘 키웠죠. 그죠? 뭐 문제없이 잘해. 돈이 없습니까? 돈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못생겼느냐? 잘생겼어요. 그죠? 저 뭐 독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뼈대를 가져가지고 게르만족이잖아. 그죠? 얼굴도 잘생겨. 뭐 키도 크고 말도 잘해. 뭐 누구는 뭐 트럼프가 뭐 그저 초등학생의 영어를 쓴다지만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 트럼프가 가지지 못한 게 뭐냐? 또 대통령도 됐어. 그죠? 어쨌든 징검다리 대통령이라도 됐어요. 첫 번째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어. 뭐냐면 이 뭐 카트라든지 뭐 부시 아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재선이 안 됐을 때 상당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듯이 트럼프는 또 다시 징검다리로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트럼프가 왜 이런 전략을 쓰고 하느냐를 살펴봤을 때 트럼프가 가지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무슨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 그죠? 그럼 노벨 평화상이 자기가 돈 때문에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봐봐. 내가 이 세상을 다 평정했어. 그죠? 봐. 중동부지 저렇게 시끄러운 거 저렇게 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 달 만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여기라도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멋지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럼프의 이상의 트럼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나스닥도 지금 보면은 어제 완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그죠? 얘들이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올라가고 그죠? 얘들이 지금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내려오잖아요. 그 이제는 우리 시장이 약간의 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기술적 흐름으로 뭐라고 합니까? 흑산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 흑산병, 적산병, 그죠? 음봉이 3개 떨어지면 아주 무서운 거, 그죠? 양봉이 3개 올라가면 아주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벗어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렇다고 이 조정을 보고 막 넘실넘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달려왔듯이 이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그러면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느냐면은 지금까지 상승했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있잖아, 그죠? 뭐 조선, 방산, 그죠? 뭐 스테이블 코인, 원전 이런 많잖아, 그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냐면 박스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박스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면 외인들이 매일 파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지수가 외인들이 싹 들어와. 그럴 때는 그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살짝 반등을 주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 팔고 이럴 때는 어떠냐면 어제처럼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요런 어떤 그런 개별 저가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정이 되잖아. 지금 이제 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될 거지? 계속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게 어느 라인에서 딱 진정이 되고 나면은 종목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코스피를 지나서 코스닥 시장은 사실 이 코스닥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이 가장 많이 적재돼 있었던 때가 75조인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뭐 67조다 이래 얘기했는데 지금 69조까지 와 있거든요. 거의 70조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진짜 끄기 힘들어요. 확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은 마지막 이렇게 불꽃.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량주들이 지금 어떻게 했죠? 시장을 쫙 이렇게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량주들이 지금 다 죽었느냐? 안 죽었죠. 아주 멋지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멋지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조정을 볼 때는 조정을 보고, 그죠?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서는 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가 좀 조정을 보는 동안에 그죠? 누군가가 종목이 막 이렇게 딱 터져 나온다. 지금 보면 뭐 에비온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바이오지만 그거는 뭐 조금 그죠? 약간 뭐 세력 그죠?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니까 그런 거는 좀 놔두고 그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그죠? 뭐 시장을 주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테마를 끊어준다든지 이러면은 지금 우량주들이 움직였던 뭐 조선 관련한 종목, 방산주, 뭐 원전 이런 종목들처럼 멋지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면은 바이오가 왜 안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우리 그 거래소 시장이 2,3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온 것처럼 이 바이오가 움직여버리면은 이 코스닥도 금방 1,000포인트를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튼 어떠냐면은 조금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 보세요.
무겁다는 것이 차트에 이렇게 넉넉히 이렇게 다 이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라 이거죠. 지금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긴 짱대 양봉에 여기도 돈이 기본 뭐 2조, 1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한국전력을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그 유동성 장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지 않는 그 주식이 그죠? 돈으로 그냥 갖다 바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이렇게 탁 들어와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 돈이 금방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 돈을 이만큼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볼 때 그죠? 파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그죠?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뭡니까? 긴 짝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 있잖아, 그죠?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은 누가 만져줘야 되느냐면은 코스닥하고 달라요. 코스닥에는 시총이 물론 뭐 알테오젠이다 이래 가지고 시총이 뭐 1조, 2조 이렇게 되지만은 그 나머지들은 저 뭐 2천억, 3천억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은 굳이 외인들이 안 만져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탁탁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10조, 20조, 30조 뭐 카카오 뭐 40조 이래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매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면은 기관 아니면 외인인데 지금은 누가 돼야 되느냐면 외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외인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핫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인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멋지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359조인데 얘 200조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200조더라고. 그럼 얘가 지금 400조까지 가면 여기서도 뭐요? 더블을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를 30만 원 잡았는데 여기서 더 간다면 50만 원, 6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3,000포인트에서 얘는 지금 뭐 얘가 조정을 뚝뚝 박아가지고 뭐 24만 원, 26만 원 이래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30만 원을 찍고 나면 똑같아요. 얘 지금 우리 3,000포인트 갔죠? 30만 원 찍었죠. 그럼 뭐요? 지수가 3,000 깨지면 30만 원 깨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죠?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러면 삼성전자를 안 갑니까? 그죠? 삼성전자도 이미 이제 라인은 다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그 출발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7월 4일인가요? 뭐 실적 발표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실적 발표와 맞물려 가지고 또 어떤 삼성전자의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외인들이 포지션을 취하는 부분이 뭐 조선주 이런 데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매집을 반도체로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카카오페이는 어때요? 뭐 거래 정지 당하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왜 거래 정지 당하나요? 하고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이 주가가 이렇게 거래 정지를 하면은 막 놀라시는데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거래 정지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기업이 그죠? 상폐 직전에 있거나 뭐 부당하게 그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 대주주가 그죠? 이렇게 뭐 그 기업을 뭐 어떻게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아주 나쁜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는 조금 식혀주는 전략입니다. 뭐 투자 경고 뭐 그죠 이렇게 뭐죠 투경도 맞고 뭐 단일가 뭐 이렇게 막 가잖아, 그죠? 그는 어떤 금융감독원에서 정해져 있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룰에 의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뭐예요? 좀 식으면서 가라, 하루 쉬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뭐 하루 거래 정지되고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왜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이제 물론 5일선 깨졌습니다. 5일선 깨진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 정도 지표는 모두가 다 볼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죠? 우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하고 이랬을 때 수혜를 얻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카카오페이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는 그런 어떤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술적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제가 여 밑에서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는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얘는 지금 외인들이 5만 원대 계속 팔다가 그죠? 또 6만 원대 다시 사기 시작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기관과 외인이 또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흐름을 절대 그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얘는 지금 이 5일선 하단부의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5일선 밑에서 움직일 때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파동이 나오는 애들은 비싸더라도 안전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5일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얘 지금 저항은 얼마냐면 7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강한 것이 뭐냐면 거래가 조금 줄고 있는 요런 부분들이 조금 캐션 마크다. 그래서 요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물론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그냥 아직 좀 더 보셔도 되고 그렇지만 요런 라인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기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왜? 얘들은 만약에 조정을 탁 보게 되면은 세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만 5천 원, 6만 원 샀는데 가로돼서 6만 원이 푹 빠졌어. 그러면 걔가 파동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한국전력 같이 이렇게 파동이 이제 진행형이잖아. ING 이렇게 진행형일 때는 뭐 걔가 주당 2천 원, 3천 원 푹 빠져도 좀 더 갈 어떤 여력들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9천 원에 샀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3만 5천 원 갔어.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걔는 또 4만 원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동의 어떤 그 뭡니까? 길이가 남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밑에서 이래 왔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고점에 사갖고 푹 빠지면은 조금 마음이 심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수익 날 때 있잖아,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 그죠? 그러면 고수가 수익 내는 거, 그죠? 중수가 수익 내는 거, 하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주식 초보자, 그죠? 그런 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 기준을 평가를 했을 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초보가 수익을 냈다. 이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는 격으로 진짜 운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이 좋은 거죠. 자기가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막 만지는 것마다 다 돈이 돼. 예를 들자면 그 뭐 어느 날 뭐 저기 뭐 유튜브 머니킨 유튜브 딱 들어가니까 뭐 머니킨이 뭐 솔솔 얘기하는데 그 너무 좋아 보이네 종목이. 그 애를 덜렁 샀어. 근데 그걸 사놨어. 근데 보고 내가 바빠서 그걸 제대로 챙겨보지도 못해서. 근데 어느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만큼 3배, 4배 가 있네. 이거는 진짜 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운은 100개를 하면 다 100개가 적중하느냐? 그 말 그대로 100개 하면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딱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보통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을 하느냐면은 초보자는 오면은 주식시장 오면은 대부분 다 수익이 막 나요. 그냥 뭐 아무거나 폭 샀는데 올라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데 이 중수 같은 경우는 중수가 수익을 냈다면 어떤 구조냐면은 아주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에 근거한 그러면 주식도 뭡니까? 그 기술적 흐름에 근거한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뭐 2%, 3% 파동은 짧아. 그렇지만 혼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뭡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거기에 세력이 없는데도 주가라는 거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러니까 세력이 있는 거는 파동이 길고 세력이 없는 거는 파동이 짧아. 뭐 1%, 2%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수익 구조를 낸다면은 이 고수는 진짜 실력인 거예요. 어떤 실력이냐?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조정을 봐요. 그럼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눌림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수예요. 근데 고수들은 눌림목 잘 안 한다니까요. 왜? 주가가 파동이 나오고 눌리고 있는 거를 왜 잡느냐 이거죠.
가는 놈을 잡아야죠. 가는 놈을.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되니까 이 고수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지금 조선주하고 이네들 많이 상승해서 원전하고 했으니까 얘들이 지금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금 살 반도체로 가는데 그럼 반도체를 간다면은 어떤 종목을 가지? 거기서 긴 짱대 양봉이 나오는 게 누구지? 거래량이 터지는 게 누구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면서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발각이 됐어. 발견이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감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남이 해먹고 남은 종목을 아시겠죠? 파동이 다 나온 거 이렇게 쓰러진 거 이렇게 하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파동이 나오면은 낙폭과대한 기술적 반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뜯어먹으려고 들어가다가 망쳐가지고 그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팍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요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런 거는 10개를 하면은 한두 개는 맞을 수가 있지만 7개, 8개는 다 깨지고 이 고수가 하는 이거는 10개를 하면은 8개, 9개는 다 맞고 1개가 살짝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고수가 되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좀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워야죠.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은 경제 TV를 보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돼요. 중수. 그러니까 딱 그 매뉴얼대로. 그죠? 뭐 환율이 어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빠졌어요. 우리 시장이 이래 될 거예요. 외인이 뭐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딱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 그래서 이 보통 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경제방송에서 탁 나와가지고 젊으신 분이 나왔고 뭐 쫙 잘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죠? 막 이 종목 좋습니다. 뭐 기업 분석 쫙 합니다. 그럼 뭐예요? 초보자분들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기고 신뢰가 가네. 내 저 종목 한번 사봐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망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방법 있잖아요. 그죠? 이 고수는 예를 들어서 중수는 있잖아요. 차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딱 줘요. 그러면 그 봤을 때 긴 음봉, 그죠? 짱대 음봉, 막 이럴 때, 아유, 저거를 무슨 매수 자리라고 이러잖아요. 안 사요, 절대. 고수는 어때요? 사요. 왜? 그거는 카멜레온처럼 싹 변한다는 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는 아직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글쎄 익숙치 않으니까, 그죠? 자기가 뭐 경제방송에서 나와서 뭐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그런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는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아, 저 종목 너무 좋아 보이네. 이렇게 사지만 이 중수 같은 경우는 딱 자기 나름대로의 그저 어떤 그 매뉴얼이 있어. 그 교과서 같은 그게 치중하고 고수는 어때? 그거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여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종목들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고 보고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꾸준하게 반복되는 이 루틴에 그저 반복된 이런 어떤 연습들이 어떻게 만드느냐면 내 뇌에다가 인식을 시킨다니까요. 인식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그런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 지금 세력들은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 푹 빠진 놈을 그죠? 아침에 그냥 푹 빼가지고 전부 다 놀라갖고 막 던지게 만들어. 쫙 당겨. 그것도 땡기는 종목이 있고 못 땡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그런 종목들 몇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 보세요. 얘는 지금 뭐 인구정책이죠. 우리가 보통 뭡니까? 인구정책 저출산하면 맨날 나왔던 게 아가방 컴퍼니거든요. 그죠? 뭐 제로투 세븐 뭐 많은데 요즘은 또 에르코스가 조금 하지만 걔도 별로 힘 없어요. 꿈비도 힘 없어요. 자, 오로라 이게 뭐예요? 그 장난감 만드는 거죠. 지금 오로라 같은 이런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이 보세요. 이만큼 기술적으로 이만큼 흘러내려가지고 이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고수는 여기에서 트레이딩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을 이렇게 쳐놨으니까 어쨌든 그들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렁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출렁거려. 그 출렁거리는 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수가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로라. 그다음에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 이건 실적에 가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박스를 벗어나면서 대량 거래와 긴장대 양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시작은 요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은 대량 거래 짱대 양봉입니다. 거기에다가 테마가 살짝 이렇게 부합이 돼. 일진전기 같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력 설비 뭐 요런 관련이잖아. 그래서 일진전기 끼가 많죠. 요 지금 넥스 트레이딩 시간까지도 얘가 어떻게 했냐면 좀 움직여준 이런 모습을 갖췄거든요. 그러면 요런 전형적인 거. 요렇게 지금 그저 벌벌 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상승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일진전기 다음에 KCTC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저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들어왔어요. 1,000억 이상. 우리 휴림로봇도 막 2, 3천억 들어왔는데 요런 것들도 이제 약간 그저 뭐 이 항만 관련한 요런 어떤 흐름이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다날을 뭐 서클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 그죠? 근데 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해서 어떻게 법안이 어떻게 된다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란 말이에요. 얘가 다날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DS 인베스트먼트도 봤죠. 그죠? 이렇게 모양을 그렸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지금도 보면 이 상한가를 다치고 이게 박스 걸어서 이렇게 딱 해놓고 그죠? 이 라인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볼 만한 그죠? 그러니까 조금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그죠? 어떤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 비유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죠? 전쟁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기려면은 지금 보세요.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란에다가 무슨 공격을 했죠? 선제 공격을 했잖아, 그죠? 선제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도 최소한 3배, 4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 내가 선제 공격을 하려면 뭐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술력, 정보력, 자본금, 그죠? 자본. 이 3박자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중요하겠지만 기술력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